회생한 이후에 때문에 회생 신청은 좀 망설여진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완전히 오해예요. 안녕하세요,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올해도 거의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어요. 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연말에 돼서 꽤나 많아졌습니다. 올 한 해 힘들게 살아오셨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더 빚 갚는다고 모든 내 인생이 망가지는 거를 여러분들이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연말에 신청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회생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해하시는 것들 몇 가지 정리해드리고, 그래야지 오해를 없앨 수가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회생 신청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죠? 첫 번째는 뭐냐면, 회생 신청하면은 통장 아예 못 쓰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회생 신청하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완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회생을 신청하셔도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통장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통장이 없으면 급여는 어떻게 받아요? 현금을 이렇게 주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 여러분들이 신용카드를 못 쓰는 거지, 체크카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이 재산을 카드를 이용해서 인출하거나 돈을 넣거나 계좌이체라거나 돈을 받거나 아무 문제 없어요. 다만 이제 회생 신청하기 전에 우리가 빚을 많이 진 은행에 내가 돈도 넣어놨을 때 채권자 통장을 자유롭게 사용하다가는 회생 신청 전에 있었던, 그죠, 사유로 발생한 그 돈이라면 채권자 은행이 상계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조심해야 되겠죠. 다만 내가 회생한 이후에 은행을 거래를 못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은 좀 망설여진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완전히 오해예요. 두 번째로, 내가 개인회생을 해도 채권자가 동의를 안 하거나 채권자가 이의 신청을 하면 내 회생이 빠그라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못 하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도산법에는 많은 제도들이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그 사이 어디쯤에 있는 일반회생,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개인이라는 말이 붙은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채권자들의 동의를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채권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채무자가 내 마음대로 그냥 빚을 못 갚으면 신청할 수 있느냐? 네, 그래요. 다만 이 채권액이 되게 큰 회사라든가 개인들은 일반회생이나 법인회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채권자의 동의를 받고 3년, 5년이 아닌 10년 동안 장기간으로 변제 기간을 짜고, 이런 별도의 절차가 있는 거지, 지금 여러분들이 알아보고 계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채권자의 동의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억울하잖아요. 실제로 채무자 중에 성실하게 살았지만 불운했기 때문에 이 많은 빚을 진 게 아니라 진짜 사기꾼들, 애저녁에 갚을 생각도 없으면 막 빌리신 사람들, 뭐 은행이나 이런 카드사 이런 데가 아니라 개인한테 막 빌려가지고 회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강력하게 이의 신청을 하거나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거나 해서 채권자의 의견을 회생 절차에 피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은 있지만, 종국적으로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지 회생 절차가 진행이 되거나 변제 계획이 인가가 난다, 그건 아니에요. 세 번째, 회생을 하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험이 다 해약이 되느냐, 이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완전하게 오해예요. 완전하게. 보험이라는 건 은행에 넣어져 있는 뭐 예금이나 적금 이런 것과는 달리 이 경제적인 가치도 있지만 보장성의 어떤 그 성격이 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험을 내가 해약했을 때 얼마 정도를 해약 환급금으로 받을 수 있느냐, 이 경제적인 가치를 따지고 이 경제적인 가치만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해서 변제 계획안을 짜주면 보험의 유지하고는 회생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뭐 실손보험 이거 깨야 되냐, 내 보험 혜택을 못 받냐, 전혀 안 그래요. 실손보험은 애저녁에 환급금 자체가 없기 때문에, 소멸성이기 때문에 회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만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저는 종신보험을 제가 20살 때 어머니가 넣어주셔가지고 이미 20년 이 가득 찬 종신보험이 있거든요. 이거 깨면 거의 한 1억 나와요. 그런 보험들은 내가 1억의 청산가치를 반영해서 회생계약안을 짤 정도의 수입이 없다면 어쩔 수 없이 깨야 되겠죠. 회생 신청을 한다고 보험을 깨야 되는 건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회생 신청을 하면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개인 파산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는 공무원, 변호사, 회계사, 뭐 공인중개사, 이런 분들이 이 직업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이 직업하는 사람들의 자격은 어떻고 이런 걸 규정하는 법들이 있는데, 그 법에 파산자는 이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파산하는 기간에는 면직이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는 거랑 회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정말로
정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뭐 회생을 하고 빚을 제대로 안 갚는 게 회사에 소문이 났다. 그러면 회사를 다니기 좀 창피하거나 이럴 수 있겠죠. 아니면 저희 의뢰인들 중에 은행 다니시는 분들, 카드회사 다니시는 분들 꽤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우리 회사 채권은 빼고 하고 싶다. 아니면 우리 회사에 내가 소문날까봐 겁난다. 그런 건 있겠지만 회생한다고 회사 잘리느냐? 회생하면 취업 못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다만 은행이라든가 금융권, 여러분들의 신용이 중요한 그런 회사에 입사하거나 아니면 뭐 이직할 때 신용정보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회생하고 회사 생활하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 다음에 요거는 정말 많이 여쭤보시는 거예요. 개인회생을 하면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가는 게 있냐? 요거 여쭤보시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가장이에요. 그리고 뭐 뜻하지 않게 회생을 하게 됐어. 그럼 내가 우리 마누라한테 계속 생활비로 200만 원, 300만 원 줬을 거잖아요. 그러면 법원에서 마누라 통장 거래 내역 갖고 오라고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계속 200만 원, 300만 원 보내줬는데 배우자가 그 돈을 생활비로 안 쓰고 엄청나게 모아놓고 적금부 뺐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회생하는 입장에서 빚도 제대로 안 갚는데 네 돈을 계속 마누라 줘가지고 마누라 그 생활비 쓴 것도 아니고 적금 모아놨으면 그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좀 더 많이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찌 보면 되게 당연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누라한테 무슨 뭐 법원에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압류를 건다거나 마누라가 집이 있는데 마누라 집에 압류를 건다거나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다만 만약에 집사람이 이 재산상으로 여유가 있으면 내 청산가치의 그중 일부분을 반영해라. 이런 경우들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뺏기지 않기 위해서 내 예금을 우리 마누라한테 줬다거나 아니면 내가 퇴직금 받은 걸 갑자기 뭐 내 아들한테 뭐 물려줬다거나 내 집을 갑자기 우리 형한테 줬다거나 그런 경우는 사회 행위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그 사회행위 취소소송을 들어오는 거, 그거는 회생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행위를 했기 때문에 소송이 걸리고 그 수익자들의 재산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지 회생 신청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내가 함으로써 우리 가족들한테 피해가 된다? 제가 봤을 때는 전혀 그 반대일 거예요 아마. 왜냐면 내가 지금까지 갚지 못하는 빚, 변제 능력을 초과한 그런 빚들을 갚아낸다고 우리 가족들을 쥐어짜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 정도로 그렇게 어렵게 사시는 것보다 오히려 회생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채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는 못한다? 1,000만 원 이하는 못한다? 안 그래요. 채무 금액이 1,000만 원이고 500만 원이고 2천만 원이고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전액 변제 하실 거면 차라리 워크아웃 가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회생 신청함에 있어서 이 금액에 어떤 제한이라는 건 사실 없습니다. 위로 가면은 제한이 있죠. 담보 15억, 무담보 10억 이런 제한이 있고 1,000만 원 이하의 채무를 가지고 회생을 해달라고 하면 그걸로 인가 무조건 나요. 왜? 전액 변제하는데 인가 안 내줄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다만 전액을 변제하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돈을 들여서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들한테 회생을 맡기는 것보단 그래도 뭐 200, 300 이렇게 들어가니까 그것보다는 5만 원밖에 안 받는 워크아웃 가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전액 변제 하실 거면. 아시겠죠? 다만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추심을 빨리 막아야 된다든가 변호사나 아니면 대리인이 나를 좀 살갑게 챙겨줬으면 좋겠다, 내가 좀 겁이 나니까 돈을 들여도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고 싶다 하면은 뭐 회생도 괜찮은 선택일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개인 회생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회생을 하라는 거 절대 아니에요. 회생하지 마세요. 다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끙끙 앓지 마시라는 거예요. 필요한데도 안 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생 절대 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사람은. 다만 필요한 사람들은 빨리 하세요. 빨리. 감사합니다.